안녕하십니까. 1인 크리에이터 햄리슈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에 이어서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다섯 번째 시간에는 파이썬의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복문이 뭘까요? 반복문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반복문은 어디에 사용해야 적합할까요? 당연히 반복적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될 때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예제를 한번 불러와서 어떤 쪽에 사용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3을 열어볼게요. 저번 4강에서 다뤘던 부분들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반복적으로 3번 정도 진행을 하죠. 보니까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일단 한번 그리고 꺾어주고 그리고 꺾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꺾어주는 것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마지막 또 그리는 건 있는데 요거까지 반복을 해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죠? 한 번 더 반복을 해버리면 한 번을 더 그리겠죠. 그래서 여기 반복문을 사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제가 블록을 쳐놓은 부분까지만 반복문 적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그냥 한번 포워드를 적용해서 그려줘야겠죠. 네, 그러면 요거를 새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파일에서 뉴 파일에서 추가해 볼게요. 먼저 어차피 거북이 저희가 그래픽 사용할 거니까 import turtle as t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반복문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for x in range 3 그리고 콜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동적으로 띄워졌는데 4칸 정도 띄워집니다.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 4칸 정도 띄고 이제 반복할 구문을 입력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둘, 셋, 넷 하고 여기에다가 t.forward 200 해주고요. 그리고 t.right 90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t.forward 200 이렇게까지만 적어주면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저장을 하고요. F5 눌러가지고 바로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EX4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되면 사각형이 잘 그려졌죠.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프로그램처럼.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을 하면 불필요하게 똑같은 구문을 여러 번 적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귀찮잖아요. 그죠? 괜히 막 제가 저번에 내드렸던 구구단 응용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반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것도 반복문으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 반복문이고요. 반복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for x 그리고 in range 그리고 x라고 꼭 안 써도 돼요. 이거는 그냥 변수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range는 범위잖아요. 그죠? 해석을 해보면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걸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입력해야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콜론까지 꼭 붙여줘야 됩니다. 콜론을 안 붙이면 에러가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에러 날 때마다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실수 안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복할 구문은 스페이스바 4번 띄워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4번을 띄워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파이썬에서 추천하는 표준이니까요.
그냥 요대로 지켜주면은 좋은 거예요. 그냥 들여쓰기만 해도 상관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어떤 분은 3칸 하고 어떤 분 2칸 하고 어떤 분 1칸 하고 이러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칸 정도는 띄워줘야 다른 사람도 헷갈리지 않고 뭐 본인은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가독성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 소스를 이해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4번을 기준으로 반복할 구문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할 구문이 모두 끝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다시 반복할 구문이 끝나면 다시 들여쓰기는 하지 말고 원래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x라는 거 아직 잘 모르시겠죠? x에 대해서 이제 변수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왜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마 저였어도 그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x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하나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for x in range 3 x를 알아보려면 x를 찍어 봐야겠죠. 프린트 x 그리고 프린트 반복문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도 찍어 볼게요. 끝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까지 적어 주시면 되고요. 또 깜빡할 뻔했죠. 콜론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F5 눌러가지고 바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자마자. 예, 프로그램 이름은 EX5 입력을 해주시고 지금 실행을 하면 0, 1, 2 그 다음에 반복문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라는 변수는 번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지수라뇨? 번지가 뭐죠? 그러면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를 지금 3개를 정했잖아요. 그죠? 3개를 정했으면은 1, 2, 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번지수는 0부터 시작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0부터 시작이 되고요. 물론 1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1부터 꼭 시작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이제 C 언어나 자바나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반복문의 번지는 0부터 시작합니다. 0번지부터. 그래서 요거는 어떤 프로그램 언어든지 웬만하면은 0번지부터 시작을 하니까 요렇게 꼭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 번지가 0번부터 시작한다는 걸 왜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이 번지를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99단을 만약에 이 반복문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0번지부터 시작하는데 만약에 x를 곱해요. x를 곱하면 0부터 곱하잖아요. 그러면은 99단이 안 나오겠죠. 그죠? 0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 반복문의 번지수는 0번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한 번 정도 찍어봤는데 여러 개의 사례를 보시면서 비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1부터 3까지 진행을 하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것들을 실행을 해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일단은 여기 구분을 해놓기 위해서 프린트를 하나 더 가운데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을게요. 예, 그리고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위의 반복문은 0, 1, 2 그리고 밑에 반복문은 1, 2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위에 거는 번지가 0, 1, 2 이렇게 총 3개 번지가 범위로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0, 1, 2 총 3개의 번지가 범위로 주어집니다. 무슨 소리냐고 하실 거예요. 아마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것도 번지가 3개고 밑에 것도 번지가 3개예요. 근데 다른 거는 시작을 여기서부터 한다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력되는 값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1, 2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원하는 답은 1, 2, 3이었을 겁니다. 1부터 시작해가지고 3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총 3개의 번지에서 1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0번지는 제외시키고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 2 요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반복문에 대해서 이해를 완벽히 하셨다면 요거 정도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반복문을 작성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0, 1, 2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어떤 식으로 반복문이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거는 꼭 X로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R로 적어도 돼요. 볼까요? R로 적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꼭 반복문을 X로 적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X로 적는 것 뿐이지 다른 걸로 변수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의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의 응용 문제는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건데요. 조건은 변수 이름은 K로 지정을 하고요. 반복문을 사용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이랑 출력되는 값은 똑같겠죠. 똑같지만 저번에는 한 9줄 정도 적으셨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문장을. 근데 이번에는 몇 줄 안 적으셔도 해당 프로그램을 완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뭐 이거는 따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보여드리지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기 귀찮아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보시면 9구단 2단부터 3단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반복문을 2번 썼어요. 그래서 지금 2단이랑 3단 둘 다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것도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르게 하셔도 되겠죠. 중간에 아무튼 변수만 조금 바꿔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난이도는 글쎄요.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요 정도는 응용을 하실 수 있어야 반복문을 다른 프로그램에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그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부탁드리는데 안 하시잖아요. 해주세요, 좀. 감사합니다.